이번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들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우편 투표가 투표율을 지나 도착해도 유효하다라는 결정이 어제 연방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리턴한 우편 투표 용지에 증인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고 만약 증인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경합주마다 전혀 다른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어 이번 대선 승패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고 특히 개표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11월 3일 선거일 이후 상황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 투표에 관련해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핵심베이니아주는 핵심 경합주 6곳 중에서도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주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요. 네. 이 날짜가 지나서 도착해도 유효한 투표로 인정된다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그 펜실베이니아에서 제기된 우편 투표 도착 날짜 관련한 소송 이 판결에서 11월 3일 선거일 당일을 넘지 않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네. 6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그 주에 선거가 벌어진 주에 금요일까지 도착하면 유효하게 인정하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5시까지죠. 왜냐하면 투표가 이제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는 모든 부재 투표, 우편 투표는 유효하게 인정하라는 결정이었는데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이 11월 3일 지나서 도착하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지난달 주 대법원에서 공화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화당 주장은 이 선거 관련 규정은 입법부 소관이기 때문에 네. 이 법원이 우편 투표 날짜 유효를 늘리는 거를 결정해 버리면 이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4대4 결정이 나왔죠. 네, 지금 네, 새 대법관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확정이 안 때문에 됐으니까. 8명인데 세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클러런스 토마스 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 4명은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하는 건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고요. 하지만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주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여기서 또 이제 진보 네, 쪽에 네. 편을 들어주면서 결국 진보가 승리하는. 네. 그러니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요즘은 거의 보수에서 진보로 완전히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에 많이 가세해주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고요.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우편 투표 관련해서는 날짜를 지나 도착해도 유효하고요. 또 흐릿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 용지도 유효하다. 네. 이번에 같이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이 상당히 좀 환호를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대법관이 빨리 지금 인준이 돼야 된다고들 지금 공화당에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 더불어서 아주 핵심 경합주 6곳 가운데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편 투표에 증인 시그네처가 없는 경우에 무효표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 주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가 어제 증인 서명이 없는 우편 투표는 무효다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브레이킹 뉴스 긴급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은 우편 투표 개표 관련 규정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그동안 2건의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돼 왔는데 그중 한 건에서 주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제 오늘 발표한다. 오늘이 이제 어제죠. 그래서 어제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의 증인 서명, 즉 위트네스 시그네처가 없는 경우에 무효표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 용지에 위트네스 시그네처란이 있는데 여기에 서명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무효 처리되는 것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증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네. 대해서 이를 좀 완화시켜야 그렇죠. 한다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공방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했었죠. 예. 이번에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내려진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일부 진보 단체들이 올 초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 위트네스 시그네처 규정인데 네. 우편 투표가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차원에서 사실 대부분의 주들이 이런 안전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 용지에 확인 가능한 서명을 해야 하거나 또 추가 증인이나 공증인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는 유권자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의 카피를 동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재자 수표를 한 사람이 당신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그동안 위트네스 시그네처를 요구해온 것이 전통이었는데 진보 단체들은 이번 11월 3일 선거 경우에 이에 대한 완화를 주장하면서 네.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진보 단체들이 원했던 건 우편 투표 용지에 위트네스 시그네처가 없더라도 무효표로 처리하지 말아달라.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트네스 시그네처가 없이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한 유권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서티피케이션을 보내서 서명하게 하고 그것을 보내오면 우편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그 진보단체의 요구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 수주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진보단체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네. 공화당 측이 즉각 반발했다고 그래요. 예. 반발했죠. 우편 투표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런 식이라면 아무나 몰래 우편 투표,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한테 날라온 걸 아들이 몰래 써가지고 아버지 사인은 아들이 아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걸 보낸다 해서 네. 그걸 누가 아느냐. 이제 이게 이제 공화당 측의 주장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컸는데 결국은 이 공화당의 주장대로 이 원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선거 제도의 그 전통상 그 위트네스 시그네처는 원래 있던 제도였으니까 이건 그대로 인정하자. 그래서 이 위트네스 시그네처가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네. 보수 측이 완승을 거둔 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보 단체들이 원하던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또 없단 없어요. 말이에요. 사실은 또 진보 단체가 원한 게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위트네스 시그네처 없이 우편 투표한 유권자들이 이미 한 사람들은 그거 자체는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한 표 행사가 기회가 날아간 게 아니라 무효표 처리됐지만 그걸 다시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위트네스 시그네처 없이 우편 투표 보낸 유권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가지고 다시 우편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11월 3일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든지 네.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이렇게 타협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트네스 시그네처 없이 우편 투표한 유권자들은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진보 단체가 이번 결정을 수용한 이유가 네. 어찌됐건 무효 처리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한 거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진보 단체 민주당 쪽이 상당히 좀 그 유리하게 지금 결정들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결정 나는 이유가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네. 우편 투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걸 너무 까다롭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다른 이슈도 있어요. 날짜를 지나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유효하게 인정하느냐. 앞서 펜실베니아랑 똑같은 문제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11월 3일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각 로컬 선거관리사무소에 11월 6일 금요일까지 도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펜실베니아가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얻어낸 것과 같은 지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진보단체들은 이걸 11월 12일까지로 연기해야 된다고. 헐. 그러니까 선거가 열린 주 다음 주 목요일까지로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근데 글쎄요. 이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이걸 늘린다고 그러면 좀 너무 늘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연방대법원이 유효하게 인정하되 11월 6일까지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노스캐롤라이나도 11월 12일까지 늘리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선거에 관한 규정은 연방법으로 좀 처리가 네, 돼서 그렇죠. 50개 주 공통으로 똑같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각 주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 뭐 게 우리가 있죠. 여기서 네. 살고 있으면서 여기서 투표하면 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되는 거지만은 막상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좀 뭔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스포츠도 그렇고 뭐 네? 모든 게 룰이잖아요. 글쎄요. 룰은 똑같아야 되는데 룰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보면 글쎄요, 아무래도 말이에요. 공정성 시비가 일 아니 수밖에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네.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선거가 그렇죠.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정말 이번 개표에서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확정을 못할 것 같아요. 개표가 굉장히 좀 늦어질 것 네. 같습니다. 당장 뭐 11월 6일까지 그럼 기다려야 된다는 글쎄 얘기고요. 말이에요. 심지어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가 진보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11월 12일이 받아들여지면 노스캐롤라이나는 11월 12일까지는 카운트할 수가 없죠. 뭐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러스트벨트 3개 주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경우에 우편 투표 개표 관련해서 미시간주는 선거의 하루 전에 선거 담당 직원들이 개표를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일 전 11월 2일부터 개표할 수 있다. 우편 투표라든가 부재자 투표. 그리고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은 선거일 당일 11월 3일 당일부터 개표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우편 투표량이 예년 다른 선거에 비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이 지나고 며칠은 최소한 더 경과돼야 승자를 발표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이들 경합주들 결과가 안 나오면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주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다른 주에서 아무리 결과가 나와도 승자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주들이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 11월 3일 대선의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그 보면 분위기를 보면 11월 6일 금요일까지 선거사무소에 도착하는 11월 3일 이전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금요일까지 온 걸 카운트하려면 주말 지나고 아마 그 다음 주 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럼 11월 첫째 주에 선거가 있고 빨라도 11월 둘째 주 정도 가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승자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빙이고 또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소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2000년에 투클로스트 콜에서 봤듯이 소송을 하면 그 상황에서 개표가 스탑이 돼야 되고요. 모든 게 증거 보존이 돼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승자가 언제 확정될지 또 그 승자가 확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엑짓 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 출구조사. 이제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별로 투표 의미가 없죠.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선거 그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선거 당일날 투표한 사람보다 우편 투표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출구조사에 우편 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까지 보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이고 어제는 뭐 앤토니 파우치 소장에 대해서도 막말을 막 하더라고요. 예. 이게 좀 본인이 다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급한 것 같아. 예, 그렇죠. 어제 그 자신의 캠페인 참모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파우치 소장과 또 바보 같은 것들, 이 바보 같은 것들은 아마 사이언티스트들, 아마 방역 당국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디어츠라고 했습니다. 그 those idiots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질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파우치 소장에 대해서 심지어 디제스터라고까지 했어요. 정말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파우치 소장이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따랐다면 지금 미국인 50만 명 이상이 숨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좀 심한 말을 했는데 그러자 언론들이 파우치 소장에게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우치 소장이 자기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들이 은근히 자기와 대통령을 싸움 붙이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우치 소장도 그 정도 파악이 되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 자기는 미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거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유명한 영화 대부 갓파더의 명대사를 인용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대사는 뭐 수도 없이 봤는데요. Nothing personal, strictly business라는 대부를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바로 갓파더에서 마이클 콜레오네, 알파치노가 아버지 비토 콜레오네, 말론 브란도를 습격해서 중태에 빠뜨린 다른 마피아 패밀리의 버즈 솔라즈와 또 그를 따르는 부패한 경찰을 자신이 이제 죽이겠다고 했을 때 형과 소니 그 콜레오네 그리고 패밀리 다른 멤버들이 그때까지 알파치노가 범생이었잖아요. 막내 공부만 하던. 그래서 경솔하다고 비웃으면서 감정적으로 일 처리할 때가 아니다 하니까 자기는 이 두 명을 죽이려는 게 감정적인 게 아니다. Nothing personal, strictly business. 비즈니스 차원에서 죽이려는 것이다 설명하는 거였죠. 근데 이 갓파더의 이 명대사를 언급한 게 참 이해가 되는 게 앤토니 파우치 소장 조부가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입니다. 바로 갓파더의 배경이 됐던. 뭐 이름 봐도 알겠지만 파우치 이름이 이탈리아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탈리아계로서 갓파더를 굉장히 아마 감명 깊게 봤을 것 같고요. 이 명대사를 가지고 자신의 현재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참 또 트럼프 대통령과 파우치 소장 또 이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가파도를 대입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두 사람의 말싸움은 파우치 소장의 결정타로 판정승이 아니라 완전히 KO승이네요. 그렇죠. 워낙에 가파도의 그렇죠. 이 명대사가 나오면서 이 명대사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